안녕하세요, 이창입니다. 오늘은 ALC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LC는 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의 약자입니다. 그런데 이 표기는 국제적으로는 통용되지 않는 아시아식 영어 표현이고 국제적으로는 AAC로 불리우는데 Autoclaved Aerated Concrete의 약자입니다. 그러므로 ALC 관련 영어 자료를 찾아보시려면 AAC로 검색해야 찾을 수 있습니다. 오토클레이브란 고압 고열을 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하는데 우리말로는 양생기로 불립니다. ALC는 콘크리트에 기포가 들어가 있는 기포 콘크리트의 일종이기 때문에 만들 때 기포를 생성하는 발포 과정이 필요합니다. 양생기는 그러한 발포 과정이 일어나도록 하면서 빨리 고체화시키는 장치로 이해하면 됩니다. ALC는 이 발포 과정을 통해서 콘크리트 속에 미세한 공기 입자를 넣어줌으로써 무게를 가볍게 하고 단열 효과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ALC로 집을 짓는 것은 기본적으로 벽돌을 쌓아서 짓는 방법, 즉 조적식입니다. 그런데 최근 내진 관련 법령 강화로 단독주택도 내진 설계를 해야 됨에 따라 완전 조적조 건축물은 대부분의 경우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ALC로 집을 지으려면 내진에 대비한 골조 설계를 추가적으로 해야 합니다. 보통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로 골조를 만들고 벽체를 ALC로 쌓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별도 골조를 시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ALC의 일부를 잘라낼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로 인한 단열 손상이 발생하게 되므로 추가 단열을 하거나 처음부터 ALC 자체의 두께를 더 두껍게 고려하거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진 설계 이전에는 ALC 벽돌만으로 벽체를 완성할 수 있어서 단열이나 내외부 마감 등이 편리하였는데 현재는 그러한 장점이 내진 설계 때문에 다소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골조를 만들기 위해서 추가 비용까지 발생하게 되어 ALC는 내진 설계 강화로 가장 큰 변화를 맞고 있는 공법입니다. ALC는 자재 자체의 특성상 다른 단열재와 결합하여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ALC 자체로만 단열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ALC가 일반 단열재보다는 단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벽체를 상당한 두께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쌍용에서 판매되는 ALC는 0.6품, 0.7품, ALC-I 등이 있는데 단열 성능이 가장 좋지 않은 0.7품의 경우 열 전도율이 0.15 정도입니다. 이 경우 현행 중부 2지역 외벽 단열 기준을 만족하려면 0.15 나누기 0.24는 0.625m의 외벽 두께가 필요하게 됩니다. 즉 외벽 두께가 625mm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다른 공법이 통상 300mm 정도의 벽 두께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두꺼워서 시공상 어려움이 있고 집의 공간도 작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쌍용에서는 고단열 제품을 내놓았는데 이 제품의 경우 열 전도율이 0.088입니다. 이 경우에는 0.088 나누기 0.24는 367mm의 벽체 두께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단열 성능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두꺼운 벽 두께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벽 두께를 줄이자면 ALC만으로는 안 되고 단열성이 더 좋은 단열재를 추가로 시공해야 하는데 이때 단열재는 투습성이 좋은 곳으로 선택해야 습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열 전도율을 기반으로 벽체 두께를 계산하는 방법은 단열의 정석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LC는 콘크리트 속에 기포가 들어가 있어서 물기를 쉽게 흡수하며 한번 습기를 먹게 되면 잘 마르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공 공정에서 습기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시공 중에 비를 맞게 되면 다시 말리는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되므로 ALC 시공 중에는 비를 막을 수 있는 방수포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장에서 생산된 ALC는 일정 부분 습기를 품은 상태로 나옵니다. 즉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공 후 최종 마감 전에 충분히 말려주는 시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벽체 내외부의 마감재도 통기성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마감재를 통기성이 없는 것을 사용하면 벽체 내부의 습기가 빠져나오지 못해서 곰팡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LC와 실크 벽지는 서로 궁합이 좋지 않습니다. 실크 벽지는 PVC, 즉 비닐 코팅이 되어 있어 통기성이 나쁜 자재입니다. 플라스터 같은 통기성이 좋은 마감재가 추천됩니다. 실내와 실외를 모두 통기성이 좋은 자재를 쓰더라도 목조주택과 마찬가지로 겨울철 결로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겨울철에 실내의 습기가 벽체를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외부의 낮은 온도와 만나면서
벽체 내부에 결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내에 방습지 시공을 하면 여름철이 문제가 됩니다. 기초와 ALC 벽체 사이의 방수 처리 문제도 고민을 해야 합니다. 기초와 벽체가 만나는 부분은 물이 스며들기 쉬운 부분이라 ALC 벽체에 물이 침범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랫단을 발수 처리가 된 ALC 블록을 사용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방법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방수 ALC도 완전한 방수가 되지는 않으므로 기초부와 ALC 블록 사이에 추가적인 방수 작업을 해주면 기초 콘크리트로부터 올라오는 습기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외부 마감재도 스티로폼 등을 붙이는 드라이비트, 스타코 등의 시공 방식은 통기성이 나쁩니다. 벽체와 간격을 두고 세라믹 사이딩 같은 것을 붙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이딩의 중량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ALC는 표면 강도가 낮아서 너무 무거운 마감재는 지탱하지 못합니다. ALC로 집을 지을 경우 독자적인 마감재를 고민하기보다 ALC에 최적화된 내장, 외장 마감재를 쓴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붕의 경우에는 보통 ALC 패널을 사용하는데 ALC 패널은 속에 철근을 넣어서 강도를 보강한 것입니다. 다양한 길이의 판재 형태로 생산됩니다. 그런데 이 ALC 패널만으로 현행 지붕 단열 기준을 만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조적인 단열재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이 단열재 시공 시에도 투습이 가능하도록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EPS, XPS 같은 투습성이 좋지 않은 자재보다는 글라스울 같은 투습 성능이 좋은 자재가 좋습니다. 글라스울 시공 시에는 목조주택의 지붕 구조와 유사한 통기 구조 등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지붕에 어차피 추가 단열 시공이 필요하다 보니 지붕의 경우는 ALC를 쓰지 않고 아예 샌드위치 패널이나 경량 목구조 방식으로 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서로 이질적인 자재를 결합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합니다. 즉, 연결 부위 시공이 상당히 까다롭게 됩니다. 충분히 잘 건조되고 통기성 좋도록 마감된 ALC 주택은 실내 습도 조절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습도가 높을 때는 ALC가 습기를 빨아들이고 습도가 낮을 때는 습기를 방출하여 자연스러운 조습 기능이 동작하는 것입니다. 자재 자체 특성으로 방음성이 좋은 데다 보통 두껍게 시공하기 때문에 차음에서도 좋은 성능을 발휘합니다. 완전한 무기질이고 불에 타지 않기 때문에 화재에도 강합니다. ALC의 자재비 관련해서는 골조별 자재비 분석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